논란의 그 민주당 국민 여론조사 이제 네. 경선 끝나자마자 야 이거 여론조사 결과가 맞냐 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최대의 수가 화제. 있냐 그랬죠. 네. 그래서 검증해달라는 여러분 그 댓글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했습니까? 아유 열심히 했고 최근에 제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클로드 맥스를 가입해서 야. 무려 19만 9천 원이다. 19만 원이야 그거? 19만 9천 원이더라. 그 정도까지 뭔지 몰랐는데 달러로 해서 그 정도까지 계산 못했는데 아무튼 그 정도 쓰고 야. 챗 GPT에다가 지금 모든 걸 다 때려 박아가지고 거의 칩거하면서 이것만 봤습니다. 자 봅시다. 아 나왔구나 벌써. 네 화면이 달라졌네. 그래서 이건 클로드가 PPT는 잘 만들더라고요. 챗 GPT랑은 약간 다른 느낌? 아, 너 네. 빨리 바꿔야지. 저희는 HTML로 만듭니다. 클로드는 요새 광고 딱 아니 클로드 우리 광고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엔트로픽이요 저희한테. 근데 하여튼간 결론부터 보시죠 오늘. 저거 다 따라해요. 요즘에 HTML로 하는 그러니까. 거 우리부터 그러니까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거 크레딧을 붙여야 되겠어. 하지만 내용이 다르다. 오리진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오리진은 여의도 브라더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가 63건이 있었는데 요거를 다 해가지고 이번에 나온 전당대회 그 결론이 여론조사 너무 결론을 궁금하다. 이제 따져볼 거예요. 그래요? 이 기관은 한 16곳이었고 한 76만 8천 표 정도 됩니다. 검증해야 될 표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국민 여론조사인데 이 국민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원 70하고 국민 여론조사 30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서 30% 당원 여론조사는 기존에 나온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30% 여론조사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0%는 70%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여론조사 기관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도 하나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기존의 여론조사 흐름과 얼마나 일치했는가 아니면 얼마나 튀는가 이걸 좀 보겠다는 건데 네.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튀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 라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게 그간 흐름과 얼마나 일치했는지 튀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50.7 했고 김민석이 49.3 이게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표는 안 까졌고 그거를 이제 분배했을 때 정청래가 과반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호투표 이것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결과가 정청래 과반 됐고 네. 김민석은 49.3이었다라는 건데 이 국민 여론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면은 샘플이 4,000개인데요. 이게 밑에 수행업체 두 곳 나오잖아요. 네. 이거 그냥 제가 이름 박았습니다. 그냥 메타보이스랑 시그널 앤 펄스라는 곳인데 여기서 2,000개 해가지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대상은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인데 RDD 방식으로 그 번호를 쭉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민주당 권리당원 전화번호를 쑥 빼요. 다 빼.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권리당원은 전혀 참여할 수가 없는 여론조사였어요. 기본적으로 골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기존의 민주당 이 대상이 민주당 플러스 무당층이었잖아요. 민주당 네.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에 24건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그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없음 모름이 있잖아요. 없음 모름을 없앱니다. 그럼 이 세 명의 후보의 그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죠. 3자 정규화를 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24개 중에 20개 여론조사는 송영길의 2순위의 이동률이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럼 그 여론조사를 따지면 두 번 양자구도가 되죠. 그렇게 따지는 거고 24개 중에 4개는 이 2순위 조사를 안 했어. 송영길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 해당 조사에 앞뒤로 일주일씩의 평균 이동률을 계산해서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자구도가 나옵니다. 김민석과 송영길. 그 흐름으로 봤을 때 6월까지만 해도 김민석이 굉장히 압도적인 네. 60-70%를 기록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정대1로 다가올수록 이게 격차가 좁아지기 시작한 거지. 보이시죠? 그래프가 이게 평균이에요. 김민석 득표율의 평균인데 지지율이 점점 내려와가지고 어느 순간 50%에 굉장히 근접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김민석은 한 52에서 53까지 갑니다. 60에서 70에서. 그리고 이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정말 놀랍게도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모두가 김민석이 이긴다고 한 여론조사가 24건 중에 23건이었어요. 단 한 건만이 김민석이 질 수도 있다라고 했던 게 이제 꽃의 ARS 여론조사였는데 그게 이제 8월 1일에 나온 건데 네. 이게 정말 소름 끼치게 이번에 그 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합니다. 제가 계산했을 땐 그래요.
정말 놀랍도록 유사해요. 그래서 꽃에 두 번이 있었어요. 여기 노란색 표시되는 요 8월 1일하고 요 최종 여론조사가 이 실제 결과와 굉장히 근접한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에 보시면 얼마나 근접했느냐. 이게 마지막 그 국민 여론조사 마지막 이제 꽃 ARS거든요. 이게 정청래 49.7이라고 했잖아요. 실제 결과는 50.7이었거든요. 1%포인트만 달랐던 거예요. 김민석도 49.3인데 여기서는 50.3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게 맞췄다. 국민 꽃이. 여론조사 결과를. 꽃이. 아니 우리가 그 전까지는 꽃이 참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걸 우리가 네. 또 검증으로 알았는데 이번에는 소름 끼치게 비슷했어요. 근데 다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번 국민 여론조사는 아까 권리당원 다 빠졌다가 했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여론조사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었어. 다른 방식. 구조적으로 다른 방식이었는데 기존 방식으로 했던 것과 일치했던 거지. 그러한 결론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다른데 결과는 같다. 그치. 결과는 같았던 거지. 참 특이하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김민석의 흐름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50%, 52%까지 수렴하는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이 정청래가 50.7을 받은 결론에 굉장히 가깝게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김민석이 49.3 받았잖아요. 그리고 김민석은 52에서 53까지 왔으니까 그 격차가 한 3%포인트 정도? 이번 여론조사가 결과 높긴 했지만 흐름은 어느 정도 그렇게 왔었고 그 흐름을 제대로 반영한 것은 꽃 여론조사였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민석이 좀 낮게 나온 여론조사인 것은 맞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왜? 뭔가 이제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튀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데 다만 낮게 나오긴 했다. 낮게 그러니까 기준치보다는 굉장히 김민석이 안 나왔다. 한 3%포인트 정도 덜 나온 거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이 여론조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권리당원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권리당원에서 김민석이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누적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미 누적 결과에서는 김민석이 이겼잖아. 당원 70%에서. 그러면 근데 그 당원들이 다 빠지는 거라고. 다 빠지는. 특히 그리고 호남에서는 비중이 그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리고 그 조국혁신 당원은 전화 받을 수 있지. 어. 국민의힘 당원 전화 받을 수 있지. 오직 민주당원만 전화를 못 받아. 이 설계상.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조사 업체가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일단 민주당에서 한 발주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론조사 업체가 막 질문지를 어떻게 수정해야지, 표본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을 가능성보다는 그거 질문지도 표본도 다 민주당에서 줍니다. 여긴 수행하는 업체예요. 그렇죠. 근데 그 발주 자체에 권리당원이 다 배제돼 있다고. 그러니까 김민석한테는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ARS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어떤 특정 조직적이거나 혹은 자발적이거나 휴대폰 여러 개 깔아두고 내가 이 전화를 받겠다라는 지지층이 굉장히 많은 쪽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까 그 3%의 간극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렇게 김민석이 높았는데 왜 이 여론조사에는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민주당 지지층이 어떻게 추출되냐면 기존 여론조사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2,000 샘플을 했다. 그럼 민주당 요건 인구 비례로 다 돼 있는 거예요. 2,000명이. 근데 민주당 지지층 다 뽑잖아요. 그럼 인구 비례가 깨져요. 이게.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만 뽑으니까. 그럼 거기에는 호남 지지층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수도권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여론조사는 이 일반 민주당 플러스 지지층의 무당층이지만 인구 비례로 됐다고. 인구 비례. 그러면은 호남의 퍼센테이지가 과소 평가되고 수도권이나 PK, TK가 과다 대표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상 이전 조사에 비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동률로 아마 할 테니까. 네, 그런 게 반영됐다. 그리고 최근에 무당층, 이거 전문가들이 해준 얘기인데 최근에 무당층이 국민의힘에 꼴보기 싫어서 무당층이 된 층들이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 무당층이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에 의해서
정청래 후보의 50.7%를 설명할 수가 있겠다. 그 IDD를 왜 했는지도 이해가 되네. 왜냐면은 보통 이렇게 안심번호를 요청하면은 전화번호를 안심번호로 변환해서 주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권리당원들을 걸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치. IDD를 했나 보네. RDD가 민주당의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여론조사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RDD는 사실 늘 문제가 그렇죠. 많아요. 근데 2013년부터 RDD 방식을 차용해가지고 13년째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안도 조금 이따가 마련을 해놨는데 그래요. 그럼 이제 국민 여론조사가 제가 긁힌 부분이 있었어요. 국민 여론조사 여론이 민심이다라는 거예요. 민심이 그렇게 정청래를 지지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그거는 맞아요. 국민의힘 당심은 정청래는 맞아요. 근데 민심이 이게 드러났다. 국민 여론조사가 민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번에 이것도 하나의 여론조사니까 여기에 응답했던 이 결과는 그간 나왔던 모든 여론조사의 그 주요 집단층을 나눴을 때 어떤 집단과 정말 가까웠을까를 따져보자 라고 했을 때 진보층 민심과 가장 흡사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가장 적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국민과도 가까웠는데 이게 그럼 전체 국민 나왔으니까 전체 국민 대변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전체 국민에는 국민의힘도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그냥 모름 없음 하면 되는데 이게 약간 오류가 있는 게 모름 없음이 아니라 모름 없음은 일단 제거한단 말이에요. 제거하고 국민의힘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청래를 찍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국민을 대변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 민심을 대변했는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까 이현주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중도층 민심을 반영했는가라고 따졌을 때는 중도층보다는 진보층 여론이 이번 국민 여론조사에 더 많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애초에 이거 할 때 그러니까 당원들은 이제 제하는데 RDD로 제하는 건 맞는데 그 정당 지지는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무작위니까 모르죠. 근데 이제 연령대만 그러면 거르는 거 연령대 지역 이것만 걸어요. 그것만 걸려요. 근데 애초에 이 국민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따지는 건데 사실 그거의 표본을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했다. 오히려 진보층과 가까웠다. 중도층 민주당 지지층과는 굉장히 그간 흐름에서 봤을 때 이탈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0% 논란의 30% 여론조사 최고위원들 요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성윤 의원이 1등한 여론조사는 16번 중에 한 번도 없었고요. 팀 정청래, 그러니까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이 1, 2, 3위를 싹쓸이한 적은 16번 중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여론조사 요게 범위입니다. 이분이 최소 최대 얼마나 받아왔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19에서 31까지 받았는데 이번에 실제는 17.88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간 여론조사에서 받았던 수치보다 더 아래를 받았고 이성윤 의원을 보시면요. 최대치가 17.7이었는데 이번에 실제는 18.49를 받았으니까 여태까지 했던 모든 여론조사 중에 실제 시험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예측을 하냐고. 그리고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범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박선원이 굉장히 이번에 못 받았다. 최소치에 근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80%를 그러니까 이 팀 정청래가 1, 2, 3등을 어떻게 했을까를 분류해 보면은 기존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흐름은 정청래를 1등으로 뽑는 사람들은 84.5%가 팀 정청래를 찍어요. 그리고 김민석 지지층은 김민석을 찍으면요 나머지 5명을 주는 성향이 82.8%입니다. 근데 이번에 두 분이 사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을 빼고 재계산을 하면은 81%로 줄어듭니다. 두 분 사퇴로 인해서. 송영길 지지층은 68.6%가 5명을 찍는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은 자 보십시오. 그 정청래 후보가 이번에 받은 득표율이 아까 여론조사에서 얼마였죠? 50.7이었습니다. 근데 50.7을 팀 정청래 3명이 그대로 가져가냐? 그렇지가 않아요. 팀 정청래가 받아간 득표율은 53.6이었어요. 그러니까 50.7보다 더 높았어. 근데 그간 여론조사 이 연동률을 따져보면 정청래 후보가 50.7을 받았을 때 원래 이제 연동률을 계산했을 때 가져가는 표는 51.3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그간 여론조사 흐름에서. 근데 이번에 53.6을 받았기 때문에 격차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격차는 팀 김민석에서 2명의 후보가 빠졌잖아요. 사퇴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예 표가 사라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제거하면은 0.9%포인트를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포인트 정도가 남아요. 팀 정청래 상승 효과가 1.4%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것도 역시도 큰 흐름에서 아주 비껴나간 정도의 차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지층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했을 때 이 1.4%포인트는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오차였다. 아주 튀는 여론조사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기존의 예상치 흐름보다는 좀 더 팀 정청래가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1등은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팀 정청래 3명이 많이 가져가는 포션을 확보했다는 것은 기존 여론조사 흐름에서 체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성윤이 1등을 해서 최고치를 이 진짜 시험에서 찍는 것은 사실 그간 여론조사 상으로는 잘 설명은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간 여론조사에서 이성윤 후보가 가면 갈수록 많이 득표했던 건 사실이고 마지막에 들어서 17.7까지 찍은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27%가 기록했죠. 아니요, 18.5를 했어요. 18.5였나? 근데 이제 최민희를 갑자기 이렇게까지 깔고 이성윤이 이렇게까지 올려치기 한 것은, 이거는 사실 그 국민 여론조사라고 했지만 여기에 응답한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하기는 조직표란 뜻이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거의 뭐 당원 수준의 조직표 같은데. 그러니까 교육받거나 어떤 학습된 응답자가 기다리고 있다 받았을 때 나는 정청래 찍고 바로 한민수, 최민희 이렇게 한민수, 이성윤 하고 이성윤이 1등을 할 정도로 이렇게 몰아준 것은 사실 이 응답층이라는 게 좀 굉장히 학습됐거나 굉장히 조직됐거나 USB 꽂았겠네. 뭔가 아무튼 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권리당원은 다 빠졌고. 근데 이게 그러면 여론조사 업체가 야로를 부린 거냐? 뭐 표본 질문 설계라 엉뚱하게 한 거냐? 사실 저는 아니지, 그 가능성 낮게 보고 이걸 받는 쪽에서 작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정도에 가능하려나? 이거 참 의문인데, 한 가지 아무튼 이랬습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뒤다봐도 설명이 되지 않는 포인트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있었죠. 그러니까 070으로 전화가 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070으로 전화 간 적은 없었습니다. 070으로 전화. 사무처 설명이 그렇다는 거죠? 당에 제가 취재했을 때는 그러니까 070 전화 받은 적 02였는데 아무튼 이성윤 1등은 기존 여론조사로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튀었다. 근데 이게 지금 4,000 샘플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체 결과의 30%로 반영이 되면 네. 이 한 명 응답자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이 80표 정도 되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좀 개선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여조를 반영을 하면 사실 그렇게 되긴 하잖아요. 근데 국내임도 이게 여론조사가 옳은 여론조사가 아닌 게 예를 들면은 보통 그러면은 아예 뭐 국민의힘 지지층을 일단 빼고 그 다음에 호남 같은 경우에는 당원 수가 거의 한 전체 인구의 30%에 육박하는 거고 그러면은 인구 비례로 하면 10%로 떨어져 버리죠. 그렇지. 그 사람들 다 배제하고 그럴 경우에는 뭔가 이 설계하는 데 있어갖고 민심을 굉장히 왜곡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나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최고위원회 이렇게 응답한 것도 제가 이게 어떤 지지층을 대변했는가를 살펴보면은 진보층 보수층과 가깝고요. 오히려 중도층과는 굉장히 오차 범위를 보입니다. 중도층에서는 팀 김민석이 우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팀 정청래 세 분의 우위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현상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재현이 됐다. 그리고 이성윤을 1등으로 만드는 여론조사는 재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당원은 1인 1표인데 국민 여론조사는 1인 1표는 아닌 거네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RDD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걸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일시가 이미 14, 15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지지층이. 조직을 오다 어떻게 내리겠어? 야 14, 15에 대기해. 그러니까 비권리당원? 아니 그쵸.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우호 정당 제가 뭐라고 우호 정당에 뭔가 어떤 세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기존 민주당 지지층 당원은 아니지만 어떤 포섭할 수 있는 어떤 조직 같은 게 있다라고 따졌을 때 거기에 오다를 낸다면 야 14, 15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 받자 뭐 이런 작전이 먹힌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앞으로는 공개 일시를 비공개로 하고 그리고 ARS뿐만 아니라 저기 전화 면접도 섰고 그런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구 비례로만 하지 말고 당원 비례와 엮어서 그거를 어느 정도 균형추를 맞추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론조사 설계 방식으로는 그냥 결과가 나와 있는 게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특정 지지층의 그 개입 강도가 굉장히 높았을 때는 이렇게 될 수 있다.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거다. 그럼 사실은 이제 그 막 질문지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전화는 시간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문 닫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 원래는 전화 받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찰 때까지 한다거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총선 여론조사할 때 아예 그 남녀, 성비, 나이대 이거 비를 아예 반영 안 하고 그냥 선착순 여론조사를 했어요. 뭐 그런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데 물론 거기까지는 아닌데 필연적으로 약간의 이제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는 거지. 이 여론조사 자체가 설계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하는 게 좋겠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본 게임은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 요건 짧게 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70% 누적 결과 나왔잖아요. 요거 그냥 제외 국민 빼면 요렇게 나옵니다. 49, 41, 8 요걸 누가 제일 잘 맞췄냐를 따져보는 건데 층위가 다 달라요. 권리당원도 있고 민주당 지지층도 있고 뭐 민주당 플러스 무당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 섹터별로 누가 1등인지 한번 맞춰보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층위에서 오차를 어떻게 따질 건데 격오 오차라는 것은 김민석과 정청래의 승부를 얼마나 잘 맞췄냐라는 것이고 평균 오차는 각각의 판세를 어떻게 잘 읽었는가. 너 김민석 몇으로 했어? 송영길 몇으로 했어? 정청래 몇으로 했어? 그래서 각각의 평균 오차로 따졌을 때 이게 다 0에 수렴할수록 굉장히 높은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보겠습니다. 이제 권리당원에서 1등은 리얼미터가 잘 맞췄다. 권리당원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 조사만 체크한 거예요. 제가 일단은 마지막 그 회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마지막 여론조사가 얼마나 최종 결과와 일치했는가를 따졌을 때 리얼미터 괜찮았다. 그리고 이 민주당 지지층 이게 굉장히 많은데요. 너무 작나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 굉장히 많았고 한데 리서치웰이 1등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 있잖아요. 한국일보 기자도 만만치 않았다. 번쩍번쩍하게 났네. 네? 번쩍번쩍하게 났네. 평균 오차 1등이었다. 따로 정말 뭐 줘야 돼. 내 이름에다가 반짝반짝하게 해줘. 평균 오차가 김정현 기자는 이렇게 1.07. 지금 모든 여론조사 전체 여론조사 17위 다 따졌을 때 가장 낮은 판세를 잘 읽은 여론조사 기관이 한국일보 김정현이었다라는 거 아시면 됐고 꽃은 조사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17개 여론조사가 있으니까 중간화 따지면은 한 8, 9위 정도가 중간층인데 여론조사 꽃은 생각보다 이 마지막 여론조사가 이 판세를 잘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승부를 맞추지도 못했고 판세에서도 저보다 못 맞췄어요. 아무튼 이게 63개 여론조사? 4개요. 63개. 총 여론조사가 63개인데 그걸 다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네. 그중에 김정현이 좀 친다. 1등이다. 평균 오차로는 1등했다. 격오 오차로는 리서치웰이 1등이다. 네. 이거 보시고요. 이것도 이제 STI가 1등했고 최고위원은 에이스 리서치가 싹쓸이를 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한 포인트. 그럼 권리당원들의 응답한 70%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성향의 응답층과 가장 유사했는가를 따져봤을 때 네네. 이거는 민주당 지지층과 가장 유사했고 중도층과 유사했고 민주당 지지층 그다음 중도층과 유사했고 권리당원은 오히려 굉장히 멀었습니다. 이 응답과 그리고 진보층과도 멀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진보층은 아까 여론조사 국민 30에는 진보층과 유사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당원 70%의 결과는 진보층보다 중도층에 더 가까웠다. 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 가장 잘 그 당원 70%를 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권리당원이라고 자기 응답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강성 지지층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원 투표는 중도층과 가까웠고요. 국민 여론조사는 진보층과 답변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가 민심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오히려 민심은 당원 투표였다에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셔야 될 분이 있네요. 네. 요거까지도 있긴 한데 요거는 뭐 안 그러니까 보셔도 이렇게 되고. 근거를 좀 과학적인 데이터 근거를 네. 가져야 이제 민심이 당심을 견제했다 이런 네. 말씀을 말이 안 사실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존에- 엄밀하게 보면. 기존의 논리하고도 안 맞는데 어쨌든 팩트를 들이대도 맞지 않는 주장이었네요. 네. 우리 시간이 여기까지 설명하면 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하우스 이펙트도 받은데요. 이거 넘어가요. 하우스 이펙트도 좀 넘어갑시다. 이거 공개합니까? 이렇게 다 한번 해서 뭐 보실 분들 보시면 돼요. 네, 아니 링크 공개합니까? 링크요? 링크 이제 그 돈 들어가가지고 네, 그거 계속- 못해요. 그거 저희 못 호스팅 만드는구나, 따로 해야 이제. 돼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전대를 마무리하면서 여론조사를 계속 노가다로 해야 하는데 네. 노가다를 통해서 이렇게 여론조사 30%가 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고 당원 70%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게 다 AI가 있으니까 이런 게 또 우리가 아. 가능하네요. 근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 네. 김정은이 좀 쳤구나 이번에 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